9월 22일 공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새벽이 지났습니다. FOMC 발표를 앞두고 양봉을 좀 유지하던 미증시는 0.75bp 금리 인상 이후에 8월 의장의 다시 한번 강한 발언과 그리고 푸틴의 이제 부분적 동원 연속 전쟁 장기화 우려로 인해서 종가 부분에 좀 큰 이탈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, 제가 요거 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미 이제 뭐 0.75bp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지난 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받아들였던, 시장이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인데, 그때도 그렇지만 잭슨홀 미팅에서도 또 8원이 좀 강한 그런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 인상은 0.75bp가 가능성이 높은데, 이거 이후에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, 또 파월 의장이 또 어떻게 이제 또 입을 벌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 여전히 좀 강한 그런 의견을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잭슨홀 이후에 나의 주된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다.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%대로 내리는데 매우 단호하며 일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할 것이라. 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고, 그러다가 뭐 얼마나 뭐 상당할지는 아무도 모르나,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. 그러니까 소를 내주고 대를 취한다. 뭐 이러한 계속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, 그러면서 뭐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.7%에서 1.5%로 이제 낮추었고요. 그리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서도 뭐 실업률은 뭐 높아질 거라고 뭐 좀 전망을 뭐 하기는 하는데,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들이 너무 강하고 셉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존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 목표치가 이제 보통 이제 여름 때까지만 해도 한 3.4에서 한 3.6%에서 이제 멈추고, 연말 이제 4% 정도 때까지 이제 보려면은 이제 자연 시스템은 한 번 정도로 족하다라고 했는데, 그게 두 번, 세 번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제 7월 달 정도에 가장 좀 그 최저점을 찍었는데, 우선 그 정도의 그 지수가 한 4%대 기준금리 정도까지는 좀 받아들였는 그런 수치가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, 어쨌든 국내 증시가 좀 추가적인 낙폭이 이제 나오더라도 다음 금리 인상 발표가 좀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4% 정도 때까지가 연중 최저치를 반영한 수치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금리 인상 발표에서도 0.75bp를 이제 또 자연 투스택을 해버리면은, 이거는 이제 최소 4.25에서 이제 4.5% 정도까지 연말 기준금리가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낙폭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. 하지만 추가 낙폭이 좀 나온다고 한들 이미 뭐 국내 증시가 이제 코로나 그 이후에 그 2년 정도의 상승 지수를 뭐 거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,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탈 정도는 아마 좀 회복이 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, 좀 빠른 회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정 추가 낙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긴장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연준 다음 금리 인상에서 뭐 0.5bp로 마무리를 해준다면 큰 이탈 없이 다시 바닥을 다시는 모습을 나와줄 수가 있겠죠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파월 의장이 좀 강한 저런 발언 때문에 0.75bp 이후에 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변동성이 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좀 증시가 좀 반등할 것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, 그런 모습이 좀 쉽게 안 나와줄 수 있다. 그리고 시장은 좀 침체를 다시 갈 수가 있고, 여전히 시장 거래대금이 축소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새로운 이벤트가 없다고 되면은 계속 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당분간 한정된 거래대금 속에서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야 된다고
봐야 되겠죠.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금융 이상 수혜주들, 뭐 은행주, 금융주, 보험주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고요. 뭐 푸른저축은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시고 푸틴의 이제 동원령을 통해서 전년 시간에 강세가 나오던 에너지 관련주들, 가스 유가 그리고 뭐 곡물까지도 재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어제 시장의 재료를 좀 강조드리고 있던 자율주행 테마들, 지금 지수 대비 굉장히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들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좀 그동안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 많이 달려왔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크게 못 가는 이유가 시장 평가 대비 지수 대비 좀 아직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순간에서 선방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좀 의심의 그런 대체 수급들이 자동차 부품주들 뭐 혹은 뭐 미래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데도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, 그중에 자율주행 쪽으로는 아직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.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 지금 재료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10월 지속해서 좀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보고요. 그리고 ARM 인수 관련해서 내달 손정희 방문 시에 삼성에서 어떠한 제스처가 있을 듯한 이재용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크게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재용이 좀 굉장히 평상시에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, 이번 같은 경우에서는 있지 않을까라고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ARM 인수 관련해서 당분간 한 1, 2주 정도는 시장의 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일 것 같고, 시장이 지금 재료가 워낙 없는 상황에서 이재용이 이렇게 발언을 해준다면은 당분간 좀 크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실시간 수급 지속 체크하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이제 가온 칩셋 정도는 꼭 주의 깊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